특히 부자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은 듣는 노래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사가 없는 클래식 같은 경우가 많죠.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도 법칙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입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소리내어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확신이 들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검색을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사전에 노래를 검색하면 노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노래라는 건 가사라는 말을 목소리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가사들이 조금씩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 하는 혼잣말과는 다르게 노래를 부를 땐 더 큰 목소리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말에 담긴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인데요. 소리내어 말만 하면 생각과 감정,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에 감정이 더해지면 생각과 마음은 더욱더 빠르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 제가 말하는 말의 힘이 훨씬 더 증폭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라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신신애는 노래 가사처럼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송대가는 노래 가사처럼 무명 가수 생활 10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울한 편지처럼 떠나간 가수 유재하, 30 즈음에 떠나버린 가수 김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수들이 한 곡을 발표하기까지 약 3,000번가량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3,000번을 소리내어 말을 뱉으니 노래 가사가 잠재의식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히트곡이라고 한다면 3,000번이 아니라 5,000번, 10,000번도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소리내어 말하면 이건 잠재의식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새겨진 그대로의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래를 따라 부를 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웬만하면 노래방을 잘 가지 않습니다. 노래도 흥얼대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슬픈 노래, 이별 노래를 주로 듣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이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겠죠. 잠재의식에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거니까요. 문득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따라 불렀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현실을 한탄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 말 그대로 현실을 바꿔주신 대단한 분들이죠.
한강의 기적은 다 그분들이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의식하진 못하지만 우리 주변은 수많은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국가,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 종교에서 부르는 찬양가도 마찬가지죠. 말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철엔 여기저기서 노래들이 흘러나오죠. 아무튼 앞으로는 더 이상 슬픈 노래나 부정적인 노래, 이별 노래는 그만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기쁜 노래, 긍정적인 노래, 그리고 사랑 노래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회식 때 노래방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만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는 어느 수준을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그저 공공연하게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집안 대대로 성공과 부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들을 거스르지 않고 잘 따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말이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은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자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은 듣는 노래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사가 없는 클래식 같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잠재의식을 그 어느 것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이 길어질 겁니다. 알파파나 베타파와 같은 파동이나 주파수 이야기는 다음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노래의 경우에는 따라 부르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겁니다.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것보단 약하지만 듣는 것도 잠재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 번 듣게 되면 그 말은 우리들의 잠재의식으로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슬픈 노래나 이별 노래를 듣지 말고 기쁜 노래나 사랑 노래를 자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선 감정을 담아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바흐, 핸델, 비발디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새겼던 겁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은 노래 중에서도 곡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아마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억지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어쨌든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순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곡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노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가사이지만 이 곡조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을 훨씬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시죠.
여기서 곡조라는 건 음과 음의 선율, 다시 말해서 멜로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멜로디도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래의 파장과 주파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과학 용어가 튀어나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색깔의 법칙도 결국 빛의 파장에 따른 색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색깔이든 노래든 이 세상 모든 건 각자의 파동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앞으로 파동, 파장, 진동수, 그리고 주파수를 이야기하면 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러한 과학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동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인 잠재의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라 설명드리길 망설였지만 오늘은 딱 3분 만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도 심장처럼 여러 형태의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나선 심장이 빨리 뛰고 휴식을 취할 땐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과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심장처럼 우리의 뇌도 열심히 일을 할 땐 파동이 높고 빠르며 휴식을 취할 땐 낮고 느려집니다. 흔히 심장 박동수로 범위를 나눠서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나누는 것처럼 뇌파도 진동수로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할 때 나타나는 뇌파의 형태는 베타파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동이 매우 높고 빠르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땐 우리의 뇌는 베타파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뇌파는 점차 느려집니다. 그래서 베타파에서 알파파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머릿속에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라도 눈만 감게 되면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잠이 들기 직전엔 세타파가, 잠을 잘 땐 델타파의 뇌파가 나타납니다. 거의 심장 박동수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뇌파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헤르츠가 몇인지 파동의 형태가 어떤지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파파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릿속 긴장이 풀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잠재의식은 열린다는 사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벌써 3분이 지났네요. 뇌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로 돌아가 보죠. 저번 시간에 부자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은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걸까요? 그들이 주로 들은 음악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음악들은 대부분 알파파와 세타파를 유도하는 주파수를 가졌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바흐, 핸델, 비발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적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새겼던 겁니다. 예시로 바로크 음악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로코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들었던 빗소리나 귀뚜라미 소리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세 잠에 들게 되죠. 왜냐하면 알파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가 없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편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노래가 잠재의식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인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은 감이 오셔야 합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집엔 왜 항상 술과 음악이 있을까요? 그들은 술과 음악으로 긴장을 풀고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로 술과 음악을 즐기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